네, 금요일장 오늘도 어떤 색깔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을지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한 이후에 3연상에 들어간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가 가장 먼저 보이는데요. 28,95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따라서 포항 영일만을 확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따라서 주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 영일만 항을 2배 규모로 키우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흘러나오게 되면서 이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코오롱 글로벌이 포항 영일 신항만 지분 15%를 갖고 있다는 점 부각이 되는데요. 우선주가 움직입니다. 사조 대림이 21.31% 상승을 하면서 수산주 쪽으로 좀 더 매기가 이동을 하는 것일까요? 최근에 K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장품, 음식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시각에 수산주의 움직임 좋습니다. 사조 시푸드까지 13% 넘게 오른 5,33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삼양사는 음식료와 화학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13%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제이준 코스메틱 15% 가까이까지 오르면서 8,59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닷새째 제이준 코스메틱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11% 상승하면서 3거래일 연속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TX 중공업 9.75%, 한화 엔진 이 조선 쪽에서 이 종목이 움직였는데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STX 중공업이 올라와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이 시각에 8%의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흘째 주가 오르면서 바닥권 탈피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주의 움직임 최근 좋은데 자동차 부품주도 따라가는 것일까요? 이대로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오늘장 마감된다면 올해 들어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상승폭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지켜보시고요. 삼영이 8.36% 오르면서 4,000원 선 부근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ESS,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콘덴서, 전력 흐름을 안정화시켜주는 이 콘덴서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캐패시터 필름을 국내 유일 개발 양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 캐패시터 쪽의 쇼티지 현상과 함께 삼영의 주가가 오늘 증권사의 분석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 오르는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역시나 오늘 같은 장에서는 또 잘 상승이 나오고 있는 한국 화장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시장 코스피는 올라가고 코스닥은 또 상당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하락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지수를 그래도 이제 빨간색으로 좀 물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오늘은 완전하게 하락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이제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이제 생각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전에 가장 주요했었던 저항 라인에 약간 부딪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현재 구간을 또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아무래도 가는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시장이 6월 달에도 아마 남은 시간 동안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을 골라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런 것을 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 쪽들을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저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일제히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오늘로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면서 단기 고점에 있었던 매물 구간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는 모습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마녀공장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돼도 어제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또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살짝 그냥 쉬어가는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이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저께까지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수익을 또 밀어주는
수급을 좀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차례 정도 더 수익성을 좀 노리고 우리가 매매로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에 지금 현재 시장이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또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강조가 많이 되고 있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시장은 현재 완전하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상방이 계속해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집중받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수급이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화장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 더 얘기를 해본다면 이제 피부 미용 쪽이 될 수가 있겠죠. 뭐 클래시스나 혹은 이제 뭐 원텍, 그 다음에 뭐 비올 이러한 종목들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수익성, 그 다음에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게 되면 살짝 또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간에서 피부 미용 쪽까지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은 약간의 또 이제 상방의 제한을 받고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과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아직도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위치 확인해보면 또 좋은 전략 세울 수 있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유가증권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 에코프로 머티 13.4% 급락이죠. 이대주주 쪽에 블록딜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도 나왔었는데요. 블루런 벤처스죠. 어제 또 블록딜을 통해서 210만 주 2,509억 원어치를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카드가 11% 가까이까지 주가 하락하면서 38,55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 급변하면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어제 11% 갑작스런 상승 보이다가 되돌림을 이 시각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산이 8%가량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대원전선 우선주가 7.6%, 국내 국회에서 국가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어제장에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한가, 이 우선주가 상한가 마감한 이후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7.6%로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공조의 주가가 오늘장까지 나흘째 내리 하락하면서 7% 가까운 조정입니다. 다음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아센디오가 6% 하락이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6% 하락하면서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DI 반도체 장비 쪽에 이 종목이 6% 하락이고 동양철관이 5.8% 하락하면서 전전날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대규모 시비 전환 소식에 따른 여파가 오늘장까지 있는데요.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또 하락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접근을 하셨으면서 그러면서 낙폭이 좀 과대한 에코프로 머티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에코프로 머티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일단은 파악을 한번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나서 보게 되면은 일전에 상당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구간에 막히면서 계속해서 이제 윗꼬리를 그리고 상승의 부담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물량을 동반한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된다. 많이 말씀을 드렸죠. 물량을 동반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목이 힘이 순식간에 빠져버린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추세를 깰 때에는 또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물대 구간에서 한 차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근데 또 블록딜 여파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순환이 나오고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에코프로 BM, 뭐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이러한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뭐 언급드렸듯이 수급이 큰 폭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단기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강조드렸었던 PNT나 혹은 이제 뭐 대주전자재료 이러한 종목들은 워낙에 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살짝 또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리지만 반드시 강력한 수급의 흐름이 필요한 종목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어느 정도 순환이 나오고 나서 살짝의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수급이 잘 들어가는 종목에 대해서 또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조를 또 많이 드리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떠한 섹터군이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또 그 섹터군 내에서 한두 종목 혹은 두세 종목 정도가 상승을 이끌고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그냥 약한 상승 정도로만 또 반응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 골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2차전지는 지금 현재 한번 순환이 나오고 나서 약간의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조정 이후에 확실하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또 힘이 있는 종목을 잘 골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식이 필요한 시점에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 에코프로, 머티, 블록들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그리드 위즈가 82.25%, 코스닥에 신규 상장하면서 급등세 펼치고 있는데요. 72,900원 현재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력 수요 관리 1위 기업의 이 그리드 위즈 오늘 상장이 됐는데 공모가가 4만 원이고요. 주가가 장중에 82,000원 넘게까지 올랐다가 탄력은 약간 둔화됐습니다. 스킨앤스킨이 상한가 시세 보여주면서 1,058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OEM 기업이면서 신규 사업으로 사업 연쇄점을 키우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헤어 연모제 기업입니다. 세화 PNC가 23.73%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아랍에미리트 화장품 관세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목을 한 차례 받았었던 종목이고요. 뒤를 이어서 서울리거, 캐리 같은 종목들이 17에서 19%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의 랠리가 코스닥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랫순위를 보시면 윈텍이 14%, HB솔루션이 14% 오르면서 이런 IT 관련주들의 움직임, 민테크까지 13% 상승 띄고 있습니다. 셀로메드 바이오 쪽에서도 13.95%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바이온이 12.69%가 오르면서 1,128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나오고 나서 주가 오름세를 띄고 있는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이슈였습니다. 바이오 의료 쪽과 화장품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바이온의 주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코스닥 강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전략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제가 보통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주로 또 이제 선호하기는 하는데 이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한번 들고 갈 만한 종목들 또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종목이 또 하나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솔더볼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뭐 자회사로 또 덕산 네오룩스 또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워낙에 이제 이 1분기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닥 잡아주면서 하반기까지 또 상당히 큰 폭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HBM에 대한 이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솔더볼 매출이 또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반기에 성장을 할 것,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에 대비해서 주가 자체는 지금 그렇게 큰 폭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저가 부근에서 연속적으로 지지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전 매물 구간까지는 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이슈가 다 이제 진행이 되고 한 차례 또 순환이 나왔기 때문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덕산 하이메탈 또 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위치 괜찮으면서 모아 나갈 만한 펀더멘털 등을 갖추고 있는 덕산 하이메탈에 대한 분석 들었고요.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미동이 21% 급락하고 있습니다. 정리매매 7거래일 차에 들어가서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PPI가 14% 하락하고 있는데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10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 주가 오늘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리튬 포어스 11.4%의 하락이죠.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 당했던 이 전웅 리튬 포어스 대표가 과거에
포스코에서 재직을 하다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리튬 포어스뿐만 아니라 뭐 리튬 플러스 하이드로 리튬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K&W 마음 AI 10% 하락인데요. 마음 AI 지금 추세를 이탈하면서 2만 원 선 하향 돌파한 10%의 급락. 주가 위치와 움직임이 좀 좋지 않아지고 있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 10% 하락으로 올라와 있고요. 이 밖에 LS 머티리얼즈, UTI, 펩트론, 지노맨 컴퍼니, 일부 뭐 바이오라든지 전력 기기 관련주 등의 종목들이 8에서 9% 하락인데요.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하락하는 종목 가운데에서는 나노신소재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2차 전지 가운데서 살아있는 종목이 뭐가 있으라고 했을 때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자비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테이펙스, 저는 딱 요 세 종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기에는 워낙에 덩치도 커졌고 그 다음에 매물대도 좀 많이 두터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은 최근에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앞선 구간 매물대 부딪혀서 그대로 또 조정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수급 자체도 큰 폭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강조드렸었던 PNT나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시장에서 눈에 띄는 수급이 나타나주면서 앞선 구간 소화해주니까 그러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급 흐름이 특히나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시간에 한 3만 원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3만 5천 원 구간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살짝 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물량이 잘 살아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펙스는 일전에 3만 5천 원 구간까지 한번 수익을 확인하고 나서 눌렸을 때 또 2차 전지 중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고요. 자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같은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수급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장비주 중에서도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같은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또 수급을 최근에 한번 밀어주면서 매물 구간을 소화해줬다라는 것을 바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이 현재 잘 살아있는 2차 전지 종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또 가장 이 강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 한번 이제 또 순환이 나오고 나서 코스피 고점에 부딪히고 다시 상방의 제한을 느끼면서 박스권 장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종목 장세고 주도주든 그다음에 뭐 개별주든 결국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연출이 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꼭 염두를 해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시작입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또 시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강하게 수급이 들어가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주 가운데 수급이 살아있으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나노신소재, 테이펙스 등 꼽아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